자, 플레이어에 있는 이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붙여서 헬로 월드라는 걸 찍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볼 수 있는 건 이 스크립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잠깐 볼게요. 이 플레이어는 게임 오브젝트고요. 분명히 플레이어는 게임 오브젝트예요. 그리고 이 게임 오브젝트에 붙을 수 있는 거는 다 뭐라고 했죠? 컴포넌트라고 말씀드렸어요. 레고 블록. 그쵸? 그런데 우리 스크립트가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컴포넌트예요. 스크립트가 여기 컴포넌트가 있는 자리에 붙을 수 있다는 건 얘도 뭘까요? 그러면 정체는 컴포넌트란 얘기죠. 그쵸? 그래서 내가 만든 레고 블록 잘만 만들어 놓으면 여기저기에서 그냥 드래그 앤 드롭을 붙여서 다 재사용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유니티에 와서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에 와서 보시면 모노 비헤이비어라는 이 녀석이 있어요. 얘가 상속받고 있는 모노 비헤이비어의 상속 관계를 잠깐 보면 얘가 상속받고 있는 애가 비헤이비어라는 애를 상속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비헤이비어가 상속받고 있는 애가 뭐냐면 바로 컴포넌트라는 애예요. 결국에는 상속관계에 의해서 얘 자체는 그러면 컴포넌트가 되죠. 그래서 얘가 게임 오브젝트한테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에 보시면 모노 비헤이비어를 얘가 이게 상속 자바로 하면 자바가 상속이 익스텐드인가요? 네. 얘가 바로 그걸 뜻해요. 상속이에요. 상속이고요. 얘가 그럼 부모가 돼요. 얘를 F12 키를 눌러보면 이 클래스로 점프를 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상속받는 애가 지금 다시 또 뭐냐면 비헤이비어라는 애를 상속받고 있고요. 이게 상속 기호라고 말씀드렸어요. 비헤이비어라는 애는 그럼 누굴 상속받고 있느냐? 가서 보면 컴포넌트라는 애를 상속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 게임 오브젝트한테 유니티에서 게임 오브젝트한테 컴포넌트들이 붙어서 게임 오브젝트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스크립트가 컴포넌트 자리에 지금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얘가 여기에 드래그 앤 드롭 붙을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된다고요? 얘 자체가 컴포넌트니까 상속관계에서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플레이어 무브는 결국 모노 비헤이비어를 상속받는데 모노 비헤이비어 자체가 알고 보면 얘 부모 다 타고 올라가 보면 컴포넌트더라. 그래서 플레이어 무브도 결국엔 뭐예요? 컴포넌트가 되는 거죠. 상속관계에 의해서. 그리고 is어하고 has어라는 상속관계가 있죠. is어라는 상속관계는 is 말 그대로 내가 걔가 돼버리는 거고 has어는 내가 그거를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게임 오브젝트한테 컴포넌트를 붙이는 동작은 컴포넌트가 플레이어가 되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가 컴포넌트 그냥 갖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has어 관계의 상속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방식은 이런 설계 방법에서 디자인 패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어 무브가 있고요. 여기 스타트라는 요것에다가 제가 헬로 월드라고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자, 얘는 프린트에서 말씀드렸지만 요거 자체는 이 프린트는 위에 보시면 모노 비헤이비어라는 애에 있는 상속받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런 함수라서 얘를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말 그대로 이걸 이용하면 콘솔 창에다가 찍을 수가 있죠. 그래서 디버그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할 때 디버그 메시지 출력하실 때 얘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얘는 지우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하고 싶은 걸 하나 써볼게요.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하고 싶다. 이게 요번에 우리가 해보게 될 내용이에요. 얘를 일단 같이 쳐보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ranslate라고 하고요. 벡터 3에 right 곱하기 5 곱하기 time 점 델타 타임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자, 플레이 버튼을 다시 눌러서 얘가 실행했을 때 오른쪽으로 쭉 가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모든 객체에는 다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요. 이 생애 주기라는 거죠. 최초에 뭐 하죠?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뭐 하죠? 자, 적극적인 여러분들을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그쵸, 성장하죠. 살다가 어떤 분들은 죽어요. 태어나자마자, 그죠?
예, 죽어요는 좀 그렇고 살죠. 살다가 죽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크게 보면 모든 객체가 가지고 있는 존재하는 한 반드시 이 라이프 사이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예. 자, 태어난다는 건 몇 번 태어나게 되죠? 야, 뭘 여기서 고민을 해. 뭐, 윤회사상 뭐 이런 거 믿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 일단 믿더라도, 그렇죠. 몇 번 태어나요? 한 번 태어나는 거지. 예, 뭐 계속 태어나 이런 거 말고. 자, 일단 사는 거는 일단 계속 쭉 살다가 죽는 거는요? 그쵸? 예, 뭐 죽었다 살아나는 거 이런 거 케이스 말고 한 번, 예, 죽겠죠. 그쵸? 예.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태어나는 건 언제 태어나는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혹시 결혼하셨나요? 아, 안 하셨어요? 결혼하면 아이를 갖게 되고요. 아이를 갖게 되면 산부인과나 이런 데 가보면 몇 날 며칠 몇 시에 태어난지 다 알려줘요. 그렇죠? 심지어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이때 밀레니엄 베이비로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시점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요거를 여기까지만 만들 거야 하고 내가 딱 손 떼는 순간은 내가 정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태어난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얘는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는 거는 어차피 계속 사니까. 자, 죽는 게 문제예요. 죽는 건 언제 죽는지 알 수가 있나요? 이게 참 애매해요. 자, 제가 우리 지호차장님 저거 하이파이브 한번. 언제 할까요? 아직 알 수가 없죠? 아직 모르잖아. 그쵸? 자, 약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고. 자, 언제 죽을지 혹은 언제 부딪힐지 이런 모든 것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벤트로서 존재해요. 그래서 내가 죽고 싶다고 바로 그 순간에 딱 죽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 순간에 안 돼. 그래서 얘네들은 다 이벤트로 존재하고요. 죽는다든가 아니면 충돌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벤트로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유니티에서는 얘 함수 이름을 보면 태어나는 거는 스타트라고 하고요. 사는 거는 계속해서 생애가 업데이트돼요. 그래서 업데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거나 혹은 부딪히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앞에 접두어로 접두사로 on 이렇게 뭐뭐뭐뭐뭐뭐 이렇게 붙입니다. 죽을 때는 on, destroy 이런 형태의 함수들 이름들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을 크게 보면 저런 것들이 있죠. 네. 저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를 설명할 텐데 코드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요거 한 번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도 가끔 저기 헷갈려. 안 그러시나요? 저는 헷갈리던데. SDK하고 API. 그렇죠? 헷갈리죠? 네. 자, SDK는 뭐죠? 소프트웨어 디벨로먼트 키트.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죠? SDK는 뭐죠? 라이브러리 제공하는 거. API는요? 이거 우리가 이것을 이거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이게 되게 애매한 거야. 자, SDK는 흔히 이거죠.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다고 칠게요. 제조사에서 이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줘요. 이 안에 있는 게 뭐가 구성되는지 저는 일단 모르겠어요. 패키지화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 스마트폰을 우리가 사용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사용하죠? 터치를 하거나 버튼을 누르거나 제조사에서 저희가 얘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열어주죠. 터치 인터페이스, 버튼을 클릭하는 인터페이스,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하드웨어를 우리가 제조사가 만들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은 얘네가 열어준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제어할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어떻게 하죠? 제조사가 유니티 같은 엔진을 만든 제조사가 SDK를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지네가 다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죠. 그래서 SDK는 뭐 하죠? 설치를 하죠. 안드로이드도 개발했던 뭐예요? 설치를 하죠. API는 그럼 뭐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죠. 우리가 그 만들어진 걸로 SDK를 이용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다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명령어들만 오픈되어 있죠. 그게 바로 API죠. 그래서 API는 도큐먼트 형태로 존재를 하죠. 그렇죠? 레퍼런스 도큐먼트 형태로 우리가 구글링으로 찾아가지고 아 이걸 쓰는 거구나 저걸 쓰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SDK를 공부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API를 흔히 공부하죠. SDK는 걔네들이 이미 다 만들어준 거고 어떤 거를 내가 쓸 수 있는지를 공부하는 게 결국엔 API예요. 자,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 얘네들이 만들어놓은 유니티에서 만들어놓은 결국에는 모든 기능들은 유니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얘네를 다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얘네는 어차피 설치되는 거니까. 얘네가 오픈되어 있는 API들 중에 크게 컨텐츠를 만들 때 어떻게? 얘네가 제공되어 있는 그 API만 몇 개만 알면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어차피 얘네가 지금 보시면 우리가 움직이는 코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 화면에 얘가 보여지고 그려지고 실제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유니티에서 다 구현해 놨어요. 우리는 거기다가 저 API만 찾아서 명령어만 던져주면 그렇죠? 함수의 인자값만 던져주면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콘텐츠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이게 콘텐츠를 유니티로 콘텐츠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API 어떤 함수를 사용할 건가 이런 것을 구현하려고 할 때 어떤 것들을 찾아야 되는 것만 우리는 고민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니티로 콘텐츠 개발할 때도 진입점을 찾는 거는 모든 플랫폼, 타겟 플랫폼을 공부할 때 안드로이드를 공부해야 된다거나 iOS를 공부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자바를 공부해야 된다거나 C를 공부하거나 어떤 타겟 플랫폼을 공부하더라도 제일 먼저 우리가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것은 라이프 사이클 펑션이죠. 왜? 그걸 알아야 어디에다가 내가 시작 초기화를 시킬 거고, 그걸 알아야 콘텐츠의 이벤트를 받아서 어디에서 뭔가들을 내가 로직을 구현해서 동작하게 할 것인가를 어느 라인에다가 넣어야 될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라이프 사이클, 이 스타트하고 업데이트라는, 그 다음에 온 디스트로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던, 요게는 또 추가적인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라이프 사이클만 알아두시면 어디에다가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되는지 알아둘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어떤 함수를 넣어야 되는지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계속 배워나가면 돼요. 그리고 모든 API에서는 우리가 언어를 구사할 때도 30% 정도만 알면 거의 네이티브 정도로 쓸 수 있죠. 한국말도 30%만 제대로 쓸 줄 알면 여러분 모든 한국어에서 우리가 다 쓰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30% 문장 어떤 단어 어휘력만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하나하나 이 문장을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초반이라서 조금 여기에는 제가 설명할 게 많은데 좀 지지부진하더라도 좀 지루하더라도 들어주세요. 자, 여기에서 보면 여기 트랜스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녀석은요, 우리 유니티에 가서 보면 이 게임 오브젝트한테 붙어있는, 이 플레이어와 게임 오브젝트한테 붙어있는 이 트랜스폼을 뜻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 자, 문장을 잠깐 보실까요? 클래스의 이름은 자바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자바도 어때요? 클래스의 이름의 시작은 첫 자를 대문자로 쓰죠. 그리고 문장과 그리고 단어와 단어를 합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단어를 대문자를 이렇게 붙여서 써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함수 이름, 이런 메소드 이름도 시작은 대문자로 시작해요. 그죠? 그 다음에 변수가 속성, 필드요, 멤버 변수 같은 것들, 이런 변수들은 소문자로 시작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트랜스폼이라고 되어 있는 얘는 클래스, 함수, 혹은 나의 속성, 일반 변수일 때 이 세 가지 중에 변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 이 변수는 인스턴스,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이 인스턴스의 객체를 담는 그릿이에요. 그래서 저 트랜스폼은 바로 이 플레이어에 있는 바로 컴포넌트, 트랜스폼이라는 컴포넌트를 가리키는 애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 요 녀석은 얘가 갖고 있는 이 게임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이라는 컴포넌트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 녀석은 대문자를 시작하는 요 녀석은 우리가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얘는 함수죠. 기능이에요. 펑션이고,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이 펑션을 동작하게 하는 인수가 되겠죠.
인자값이 돼요. 자, 이 정도까지 됐고요. 자, 얘는 말 그대로 translate 하는 형태고요. 여기에다가 요 값을 넣어주면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요. 자, 뒤에 있는 요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예제를 한번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가는데 동시에 얘가 위로도 가게 하면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갈까요? 자, 볼게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오른쪽 대각선으로 가는지 한번 볼까요? 플레이를 해보면 오호! 맞네. 그쵸?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여기에서 그래서 요 문장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지금 잠깐 보여드릴 건데, 이 문장은 바로 이동하는 문장과 라이프 사이클에 관련돼서 API를 어떻게 호출하는지에 대한 거였어요. 한번 영상을 끊고 갈게요.